안녕하세요. 금연 전문 강사 꿈키운 플러스 교육개발원 대표 고건호입니다. 이전에 많은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담배가 본인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흡연자가 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담배는 필요 없지만 막연한 두려움에 앞서 금연을 시도조차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제 담배가 없어도 전혀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명확한 답을 이 시간에 드릴 거니까요. 간혹 이러한 강의만으로 담배를 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담배를 끊는 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약으로? 껌으로? 아니면 몸에 붙이는 패치로? 그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일시적인 효과는 볼 수는 있어도 담배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장기적인 금연에 별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담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비유를 통해 설명할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쁘고 즐거운 상상을 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애인이 있습니다. 애인을 사귀게 된 이유는 외모나 배경 같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 너무나도 착한 사람이었고 너무나도 고운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나의 마음을 다 주었고 약 3년 가까이 사귀었습니다. 그 사랑의 결실로 그 애인과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어지자는 문자 하나만 남겨놓고 연락이 뚝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비참하고 배신감을 느끼겠지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분명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애인을 마음속에서 지우기로 결심을 하고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때 어지력 금연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애인이 선물했던 열쇠고리가 주머니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당연히 생각이 나고 괴로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열쇠고리를 버리고 억지로 그 사랑하는 애인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애인과 함께 다녔던 카페나 술집이 보입니다. 당연히 자동으로 생각이 나고 또 보고 싶고 괴로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애인을 억지로 잊을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평생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다른 애인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허탈함 뿐이고 그런 사람을 다시는 만날 것 같지 않은 박탈감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지력으로 금연을 시작하고 시간이 갈 때마다 만나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이토록 괴롭고 아프고 비참한 여러분들의 심정을 도대체 어떤 약으로 치유한단 말입니까? 이 약을 어떤 약을 먹어야 그 애인을 잊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약으로 접근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시간이 약이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어쩌면 평생을 따라다니는 고통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잊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독신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길거리에서 그 애인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두근거림, 식은땀, 손떨림, 혀가 바짝바짝 마르는 느낌 등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흡연자들이 흔히 신체적 금단 증상이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분명 정신적인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괴로운 이유는 그 애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어떤 사실을 알므로써 지금까지 괴로웠던 그 느낌이 씻은 듯 싹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애인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애인을 잊으려고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을 때 갑자기 경찰서에서 소포 하나가 날라옵니다. 무엇인가 했더니 그 애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알고 보니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애인이 사람을 수도 없이 죽인
엽기적인 살인마 있던 것입니다. 소포에 함께 동봉된 자료에는 그 애인의 살인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착하고 고운 얼굴로 너무나 많은 사람을 끔찍하게 잔혹하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3년 동안 사귄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하나. 오로지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의 애인은 현재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다시는 세상에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자료를 읽고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 애인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서 괴로워할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이제 현실이 시작됩니다. 현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출근길에 그 애인과 함께 다니던 카페, 술집 등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그 애인이 보고 싶다라는 괴로움보다는 대단한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요. 다행이야. 내가 정말 죽을 뻔했잖아.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얻은 기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며칠 전 애인을 그리워하던 모습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종류의 약을 처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잊는 데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어떠한 사실, 그 애인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그리움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알렌카의 금연 테라피가 그렇게 그토록 강력하게 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흡연의 본질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요. 흡연자는 담배를 마치 사랑하는 애인처럼 소중하게 여깁니다. 삶의 곳곳에서 담배와 함께 했던 모든 기억들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지력을 통하여 억지로 담배를 끊으려면 육체적,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담배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오해들을 명확하게 해소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담배를 끊고 그리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어지력을 발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단순히 담배를 끊기 위함이 아니라 담배를 왜 피우는지 그 본질에 집중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얻는다고 착각했던 것은 바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된 안정감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때마다 원하는 상태는 스트레스 해소와 심적인 안정감의 상태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흡연자들은 이런 경험을 한두 번은 다 했을 텐데요. 담배를 한 대 피우고 혈압을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평소보다 10%는 더 올라간다는 경험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담배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흡연자들은 처음부터 안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담배라는 것을 흡연자들은 잊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질을 바라보고 떠날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은 전혀 담배가 필요하지 않다는 마지막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새로운 상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의 이 볼에 빨간 발진이 생겼다고 가정해 볼까요? 빨간 발진은 꽤나 크기가 크고 흉측하게 생겼지만 그다지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경이 쓰이고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며 빨간 발진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마법의 약을 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발진은요, 이 약을 바르시면 금방 나을 겁니다. 여기 제 명함을 드리겠습니다. 하며 샘플 같은 약을 하나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어쨌든 그 약을 발라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울을 보며 빨간 발진의 약을 바르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발진은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흉측한 빨간 발진은 깨끗하게 사라지고 매끈하고 이쁜 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의 효과에 만족했고 서랍 깊은 곳에 잘 챙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의 존재에 대해서 잊고 잘 지내다가 약 일주일 정도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죠? 그 빨간 발진이 다시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미세하지만 전보다 조금 더 커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무슨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연히 서랍 속 깊은 곳에 약을 다시 꺼내어서 여러분들은 볼에 다시 발랐고 역시나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이 약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뢰는 100%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잘 지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주일이 아니라 나흘밖에 안 되었는데 또 빨간 발진이 생겼고 미세하지만 조금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약을 발랐습니다. 이번에는 4일, 이번에는 이틀, 이번에는 하루, 이번에는 반나절, 이제는 매 시간마다 빨간 발진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고 크기는 엄청나게 커져서 일단 한번 크지만 여러분들의 얼굴 전체에 번졌습니다. 그러나 약을 바르면 적어도 1시간 정도, 몇 시간이요? 1시간입니다. 1시간 정도는 깨끗하게 발진의 흔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휴 하며 안도감을 느끼게 되겠지요. 이제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을 할 때, 모임에 갈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주머니에 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를 시작합니다. 외출을 할 때 주머니에 약이 없으면 극도로 불안해지고 빨리 집에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도 한 번씩은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며 빨간 발진을 없애기 위해서 약을 발라야만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약에 의존하며 살고 있는 동안 결국 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약을 처음 주었던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찾아가서 약을 다시 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한 통에 45만 원입니다. 대단히 억울했지만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약을 사야만 했고 거금을 들여 약을 사서 발랐더니 다시금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지요.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병원에 찾아가게 됩니다. 의사는 여러분들의 볼에 생긴 빨간 발진을 상세히 관찰을 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완벽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약만 계속 바르고 지냈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와중에 여러분들은 상당히 재미있는 인터넷 기사를 읽게 됩니다. 이 빨간 발진이 점점 커지는 이 증상, 여러분들 혼자 겪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증상이 사실은 전 세계 수억 명이 동일한 증상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또 하나의 내용은 아주 놀라운 것인데요. 이미 검증된 원인과 치료법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바로 여러분들이 발랐던 그 약에 있었습니다. 그 약은 일시적으로는 빨간 발진을 사라지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크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약을 발라서는 절대로 빨간 발진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더 커지기만 합니다. 검증된 치료법은 너무나도 간단했는데요. 최초로 발진이 났을 때 당황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지 말고 그저 3일, 며칠요? 딱 3일입니다. 3일 정도 참고 지내면 발진은 자연히 없어진다는 것이 이 증상의 본질이었고 또 유일한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치료법으로 이 증상을 치료한 사람은 이미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를 사실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이 약을 계속 바르시겠습니까? 아니면 3일 정도 꾹 참고 지내겠습니까? 이 약의 사용을 중지하는 데 강한 의지가 필요한가요? 처음 3일 정도는 다소 근심스러워할지도 모르지만 일단 점차 발진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면 두 번 다시 이 마법의 약을 사용할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당신은 바르는 순간만 발진이 없어지는 이 약에 매달리면서 비참한 기분을 그대로 느끼겠습니까? 물론 당신의 대답은 아니요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생기는 빨간 발진이 일생 동안 해결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알고 생활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해결 방법을 알아낸 것입니다. 눈치채시겠지만 여기서 마법의 약은 무슨 비유일까요? 당연히 답은 담배일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발진이란 무엇일까요? 발진은 반드시 폐암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폐기종, 혈심증, 천식 등도 아닙니다. 또한 이 발진은 담배를 사는 데 허비되는 막대한 돈도, 불쾌한 입냄새나 갈색으로 물든 이빨도, 여러분들의 무기력함도, 천식도, 기침도 아니며 흡연 금지 장소에서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이지만 스스로 못난 인간이라고 경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빨간 발진이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 마음을 굳게 닫는 것, 바로 무조건 담배를 피우고 싶다라고 하는 자신의 패닉 상태, 즉 금단 증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금단 증상을 느낍니다. 한 대 피우면 일시적으로 금단 증상이 사라지지만 바로 방금 피운 담배 한 대 때문에 금단 증상은 잠시 뒤에 더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평생을 이어가는 것뿐입니다. 빨간 발진과 금단 증상이 무엇이 다른가요? 여러분들의 금단 증상은 담배를 끊어서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이해하십시오. 모든 금단 증상은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저약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약을 끊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담배라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신체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저 약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굳은 마음과 여러분들의 강한 결단뿐입니다. 간혹 어떤 흡연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담배가 주는 느낌이 쇠뇌이거든 허상이든 상관없이 담배를 피우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좋잖아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담배를 절대 끊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저는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각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역겨운 연기가 여러분들의 목을 타고 넘어가는 그 느낌, 폐 속에 독곡물로 가득 차는 느낌, 그런 느낌이 과연 좋을까요? 그럼 제가 100번 양보해서 좋은 느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담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패닉 상태에 빠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절대로 그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을 단축시키며 여러분들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실생활이고 현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들까 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은 좀 편안하게 몸을 푸시고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마음의 긴장을 다 풀고요. 편안하게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손으로 여러분들의 목을 이렇게 살짝 저처럼 따라하십시오. 목을 감싸줍니다. 너무 세게 조르지 마시고요. 너무 세게 조르면 저도 책임 못 집니다. 자, 여러분들의 경동맥 부위를 지그시 눌려줍니다. 조금 더 세게 누를까요? 조금 더 세게요. 자, 스톱하시고요. 이때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릴 것인데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눌린 상태입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누르고 있는 이 손을 바로 풀어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눌리고 있는 이 상태에서 1시간 동안 이렇게 버티다가 손을 풀고 잠시 1시간 동안 버티다가 손을 풀고 숨을 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거 이해를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이렇게 버티다가 손을 풀면 1시간입니다. 손을 풀면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대단한 안도감, 편안함과 삶의 희열을 동시에 느끼겠습니다. 몇 초요? 3초 정도는 느끼겠죠.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1안과 2안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을 드렸나요? 네,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첫 번째인 손을 풀고 편안하게 숨을 쉴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두 번째 시간이 1시간 동안 목을 이렇게 조르다가 풀면 엄청난 안도감,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과 희열을 느끼는 그 순간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 답답했어. 두 번째 목이 아팠어. 기타 등등. 그러나 진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3분 정도의 안도감, 쾌락을 위해서 1시간 동안 목을 조르면서 생활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쓸데없는 짓이라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단히 쓸데없는 짓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단지 신체만? 아니요. 불안, 초조, 예민, 공허함, 기타 등등 끊임없이 정신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현재 사회를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상황을 만날까요? 그러다 마침내 여러분들이 원하던 그 한 대를 피우게 되면 여러분들은 마치 목을 조르던 손을 푼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피운 담배 한 대의 효과로 여러분들의 목을 조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울 때 심적인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느낌은 단지 비흡연자들의 평범한 느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알렌카는 오랜 전에 이 원리를 발견하고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비흡연자의 기분을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매번 담배를 피우는 것?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담배를 치워버리고 행복한 비흡연자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느꼈던 담배가 만들어낸 안정감은 허상으로 된 가짜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피운 그 담배 때문에 불안정감을 유발합니다. 자, 주변에 있는 진짜 흡연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담배같이 더러운 마약이 없어도 얼마든지 안정감 있고 행복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담배와 같은 마약이 없을 때 우리의 진짜 인생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